대통령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이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예정지인 성주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이 해군 일함대를 방문해 장병급식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이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고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정치권과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 압박에도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사드 배치를 취소하라는 주장이 있다며 사드 배치 외에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가 정쟁화돼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분열하고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해선 이미 김정은이 핵 사용 위협을 노골화해왔고 추가 핵실험을 수차례 공언해왔기 때문에 언제든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NLL이나 DMZ에서 군사장비와 시설을 증강해왔고 훈련도 강화해온 만큼 군사적 도발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결코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며 올해 들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 건수도 대폭 증가하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데 국가 전산망이나 금융, 언론사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시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경청을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해선 한미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부지 공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우선 관련 부지에 대한 설계도가 작성되고 환경영향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방부 나라사랑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국방부는 21일 황인무 차관 주관으로 위촉식을 열어 이명주 씨를 2016년 국방부 나라사랑 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홍보대사 활동으로 청소년이 느끼는 통일 안보 문제의 거리감을 줄이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국방부 주관의 행사 참석과 홍보,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임 씨는 지난해에 이어 국방부 나라사랑 홍보대사로 재위촉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일반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10인의 호국 영웅 중 한 명인 고 김교수 대위를 아십니까? 육군 육사단이 지난 20일 추모식을 통해 고 김교수 대위의 임전무태 정신을 되새기며 확고한 안보태세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강원도 철원 월정역 앞에는 6.25 전쟁에서 산화한 고 김교수 대위와 용문산 연대 6중대 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공적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 김교수 대위는 1953년 강원도 교암산 지구 전투에서 한개 중대 병력으로 중공군 한개 연대와 백병전을 전개함으로써
아군의 철수작전과 교함산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6.25 전쟁 10인의 호국 영웅 중 한 명입니다. 이날 추모식에는 육군 육사단장을 비롯한 부대 장병과 고 김교수 대위의 유가족, 육군 종합학교 전우회와 보훈단체장 등 250명의 내빈들이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은 고 김교수 대위가 몸담았던 용문산 연대 6중대장인 김기반 대위의 전투약사 보고에 이어 헌신낭독, 육군 육사단장의 추모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선배 전임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임전무태의 정신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또 고 김교수 대위가 임관한 육군 종합학교 전우회장의 추모사가 이어지면서 추모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치신 고 김교수 대위님과 선배 전우님들의 얼을 이어받아 수사불패 청성투혼의 부대 정신으로 적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응징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를 완비한 중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는 고 김교수 대위의 희생 정신을 받들어 적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임전무태의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운영하는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이 해군 일함대를 방문했습니다. 모니터링단 어머니들은 장병과 함께 식사도 하고 취사장도 둘러보면서 먹거리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군 장병에게 납품되는 급식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과 함께 해군 일함대를 방문했습니다. 꼼꼼하게 맛도 보고 먹거리의 질은 괜찮은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장병들에게 묻기도 합니다. 집에서 먹는 것 이상으로 참 좋고 나오는 식재료도 굉장히 좋아요. 집에 우리 이렇게 큰 새우 사려면 솔직히 친구들 손을 몇 번 이게 좀 저긴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배식이 되고 하는 게 참 좋으네요. 식사를 마친 어머니 모니터링단은 취사장과 부식 창고도 둘러봤습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군 관계자의 설명에 귀 기울이고 확인한 사실들을 빼곡하게 적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과 개선해야 할 것을 평가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은 이번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동안 군납식품업체 견학과 합동위생점검 참관 등 군급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현충원 29초 영화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일반부와 청소년부, 군인부로 나눠 총 18편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한 군인이 현충원에 안장된 자신의 할아버지를 찾아가 참배하고 고개를 들자 낡은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목에 걸려있던 인식표를 손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잊겠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한 현충원 29초 영화제에서 군인부 대상을 받은 작품 현충원은 대한민국의 이어달리기다입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육군 6공병여단 안성민 병장과 변경석 상병은 군대에서 보급품을 물려받듯 애국지사들의 호국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에서 작품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저희가 현충원 29초 영화제 포스터를 처음에 보고 또 주제가 현충원이고 저희들이 또 군인이다 보니까 이런 주제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29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그리고 앞으로 영상의 주제였던 순국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남은 군생활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처음 개최돼 올해 4회째를 맞은 현충원 29초 영화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의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현충원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오픈형 주제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영웅 이야기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일반인과 청소년, 국군 장병 등 다양한 계층이 참가해 참신한 영상으로 주제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시하신 이 콘텐츠는 소통의 주제이자 줄거리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 대화 내용이죠. 그러한 대화 내용을 온 국민이 같이 듣고 대화에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그 생각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구심점이 되는 정신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214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군인부 외의 일반부는 현충원은 대한민국의 이름표입니다를 제작한 홍익대학교 이호영 씨와 배성훈 씨가, 청소년부는 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를 제작한 천안 오성고 박지수 양이 대상을 받는 등 모두 18편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제작된 작품들은 앞으로 나라사랑 체험활동 교육자료와 현충관에서 상영하는 호국교육 영화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장병들이 아동복지시설인 시원원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시원원을 찾은 장병들은 지하창고에 방치된 학용품 정리를 도왔습니다. 국방부 근지단의 시원원 봉사활동은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원원에서 보일러 수리나 시설물 관리, 전기 연결 등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부대는 7년간 매달 실시하는 시원원 봉사활동이 장병들의 인성과 나눔, 희생정신 함량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달 초에 진행된 한미 해병대 연합 공지전투훈련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또 지난 19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훈련을 김정은이 참관했다며 우리나라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6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열린 한미 해병대 연합 공지전투 훈련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8일자 보도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지 못해 안달이 난 호전광들의 흉악한 몰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자멸행위, 군사적 도발 망동 등을 언급하며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난했습니다. 또 같은 날 노동신문은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핵 광신자들의 망동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노동신문은 논평에서 미국이 북한이 보유한 로켓이 아태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우리나라와 미군의 모든 침략 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조선 공격 및 병참 보급기지까지 정밀조준 타격권 안에 넣은 지 이미 오래라며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참화 속에 밀어넣으려는 미국의 발광적인 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20일자 노동신문에서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한반도 지도를 펴고 있는 사진을 크게 실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며 일면에 관련 사진 8장을 게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19일 발사한 스커드C와 노동미사일 발사 장면을 담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신문은 또 이번 발사 훈련은 미제의 핵전쟁 장비들이 투입되는 남조선 작전지대 안의 항구, 비행장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사거리를 제한하고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런 훈련 관련 보도는 미사일에 탑재된 핵탄두를 목표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상황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남남 갈등을 유발할 목적의 무력 시위성 행보로 보여집니다. 그런 북한의 선제적인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자위적인 조치에 대해선 협박성 망발을 퍼붓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북한입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고 대드는 격,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21일부터 26일까지 레바논과 아랍에미리트에서 임무 수행 중인 동명부대와 아크부대를 방문합니다. 방문 기간 중 장준규 참모총장은 세계 평화와 국위 선양을 위해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양국군 고위급 인사들과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이 8월 31일까지 병역이행 특별가족 찾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병역이행 사례가 자랑스럽고 특색 있는 가족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지방청 방문이나 우편과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로 문의 바랍니다. 국방부가 10월 6일까지 2017년 파견 재무관을 선발합니다. 선발 대상은 16개국 19명이며 국방무관 10명과 국무관 7명, 무관보 2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방홍보원이 9월 30일까지 제3회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방홍보원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홍보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나 테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국민의 단합된 안보의식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